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경일 씨가 지은 진정한 성공을 위한 자기경영이라는 인생의 제2막에 도전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참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어떤 준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시작하려면은 지금 시작하라는 구본영 작가와 신현암 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시작하려면은 지금 시작하라. 잔잔하다. 그러나 때때로 격렬하다. 세상을 향한 힘을 내라고 소리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속삭이는 진지함이 돋보이는 책이다. 구본영 작가는 그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삼성경제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이신 신현암님은 오랫동안 성공하는 기업은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한다. 성공의 비결이며 성장의 원동력이다. 성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수시로 성찰하고 장래를 계획하며 심기일전하여 행동에 옮긴다. 이 책은 진정한 성공을 이야기하려 한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 대견스러워하는 삶이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자만하거나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려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다. 진정한 성공을 찾아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을 위한 여행에는 이 진정한 성공을 위한 자기경영 한 권점은 휴대하고 떠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위한 자기경영에 시작하는 글에서는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하는 제목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매우 불안하고 불완전하다.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롭지도 못하다. 우리가 웃음을 자주 잃어버리는 건 아마 세상 탓일 게다. 그렇다고 세상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 왔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책은 욕망에 관한 것이며 욕망을 뛰어넘으려는 몸짓에서 쓰여졌다. 만일 이 둘의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만 있다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쁘게 살아왔고 남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고 있다. 이제 당신은 자기 인생의 제2막을 달리고 열려고 하고 있다. 지금부터 모든 순간은 새로운 출발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새로움을 향한 삶의 과정 속에 뛰어들었다.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벅찬 감동도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며 나는 누구인가 1장의 제목이고 2장에서는 앞으로 시간 무엇을 할 것인가 3장은 지금 시작한다면 무엇을 먼저 준비할 것인가 4장은
진정한 성공을 향한 자기 경영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각 장마다 주요한 테마들을 한번 훑어보고 특히 4장에 있는 진정한 성공을 향한 자기 경영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이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영혼을 돌아보라. 거기에 당신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육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영혼이 함께하게 하라. 가끔 나의 영혼이 뒤따라오고 있는지를 뒤를 돌아보라. 가끔 나의 영혼이 뒤따라오고 있는지 뒤를 돌아보라. 우리가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른 데서 이런 부분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 따로 영혼 따로 했을 때는 영혼이 몸을 못 따라오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몸과 영혼을 함께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아보라. 거기에 당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작은 말에서 내려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선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야 다시 말을 타고 영혼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 인디언 일개우주는 정말로 소중한 것은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을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말아라. 누구에게든 인생이란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각자가 창출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의 영역이 다 따라 없어지지 않도록 가끔 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언젠가 다시 불꽃을 터뜨릴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게 된다. 에너지 충전이야말로 참으로 쉼 그 이상의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에너지 충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 독자 여러분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서서 돌아보는 여유라는 제목에서는 흥분은 잠깐이므로 삶은 차분해야 한다. 당신의 삶에 여유라는 느낌표를 달아주라. 는 그래서 사업에서 성공은 가장 큰 적이다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성찰입니다. 하지만 더 큰 적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환시 현상이다. 또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성공이란 없다. 완전하다는 것은 결국 완전해 보이는 것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공하면은 자만심이 생기고 결국 자만심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야 깨닫게 된다. 후회는 나중에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또한 우리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자는 역사로부터 배우고 우둔한 자는 자기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하는 말이 있다. 경험이란 특수한 환경과 여건에서 겪는 것이기 때문에 겪는 사람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도 그 깊이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경험보다는 역사로부터 성공의 원칙과 흐름을 배워 이를 자신의 삶과 사업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과 사업 모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공짜 수업은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제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 4차 혁명 시대에서는 이런 수업이 혹은 지식, 지혜 이런 자료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공짜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새 출발을 위한 준비 자세이다. 준비란 현실을 점검하고 자신을 다시 가다듬음으로써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지지해주는 변화의 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준비 자세는 무엇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로 운동 경기든 사업이든 혹은 개인의 삶이든 모든 면에서 똑같이 요구된다. 준비 자세가 끝났다면 이제 출발해야 한다. 특히 저는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배드민턴에 준비 운동이 없이 준비 자세가 없이 바로 이렇게 배드민턴 하는 경우에는 사실 가벼운 운동 같지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공격 수비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든지 자기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쓴다든지 했을 때 그 부상자가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충분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대단하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참으로 좋은 준비 자세는 참으로 좋은 자세다. 좋은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가 하는 제목에서는 떨치고 가라, 버리고 가라. 두려움은 내 안의 적이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일 같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참으로 통찰하고 참으로 영혼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생을 적당주의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내면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히말라야 등반가들이 조난을 당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것이 삶에 대한 강한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살기 위해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싸웠고 마침내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참으로 그 상황이 잘 이해가는 내용입니다. 삶을 사랑한다면 모든 생각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 강인함은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점이다. 생각이 강하지 않고는 결코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또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가라. 그러면 길은 열린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생각해 볼 일이고 반드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고 그때그때 우리가 생각난 대로 움직여서는 안 될 것이다. 좀 더 길게 보고 현재를 제대로 성찰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결실은 꽤 크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 문호인 투르게네프는
승선하려는 배는 주저하지 말고 올라타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신이 타려는 배를 스스로를 믿고 타면 된다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항구를 떠나지 않고서는 낯선 세계를 체험할 수 없다. 배의 원래 목적이 항구에서 정박해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구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배의 원래 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망설임을 결단으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사수가 되라는 제목에서는 기회는 언제나 찰나에 온다. 과정에 집중하라. 삶은 언제나 과정이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격을 해봤을 테고 사의장에 가본 적도 있을 것이다. 사의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은 관제소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임한다. 거기서 뭐라면 준비된 사수부터 사격 이렇게 나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격을 할 수 없다. 또 해서도 안 된다. 준비되지 않은 사수는 사고를 유발하거나 설령 방아쇠를 당긴다고 해도 표적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준비 자세란 자신의 상태를 목표에 다가가게 하기 위해 자신을 표적에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삶과 사업에 있어서 준비 자세는 이와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기회는 언제나 찰나에 왔다가 찰나에 사라진다. 그러므로 성공하려면 항상 준비된 상태가 필수이다. 시경에도 맨손으로는 호랑이를 때려잡지 못하고 걸어서는 황하를 건너지 못한다고 쓰여 있지 않은가. 무슨 일이든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전략과 행동 지침을 자신의 목표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학번의 목표가 나왔는데 이제는 전략과 행동 지침과 목표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무슨 일이든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전략과 행동 지침을 자신의 목표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제목에서는 기회는 갑자기 손안에 들어와 퍼득이는 새와 같다. 작은 물고기 뒤에 숨어 있을 대어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에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3번의 큰 기회가 찾아온다. 이 3번의 기회 중에 처음 한 번을 잘 잡으면은 이것을 발판 삼아 먹고 입고 자는 소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번째 기회도 잘 잡으면 크게 돈을 벌어 성공하며 3번째 기회까지 잡으면 거부까지 될 수 있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발과 귀와 입을 항상 열어두어라. 이것이 새로운 인생을 여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야말로 기회 출몰과 기회 이동의 이유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큰 배에 올라타지 않으면 먼 바다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큰 변화에 올라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시키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좀 열거를 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첫째, 2개의 눈으로 사물을 본다. 하나는 자기의 이익을 보는 눈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상대의 욕망을 보는 눈이다. 그러므로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작동될 수 있도록 욕망을 최적화할 줄 알아야 한다. 욕망을 최적화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포석의 위치를 알고
제대로 놓는다. 이건 바둑에서 나옵니다. 포석의 위치를 알고 제대로 놓는다. 이를 위해 그들은 시간과 계획을 갖고 대한다. 전략 부재는 한 집도 만들지 못한다. 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다. 세 번째는 기다릴 줄 안다. 사냥개는 토끼를 발견한 후에 풀어도 늦지 않다. 때가 되면은 그때 해도 된다. 네 번째는 항상 은행에 조심한다. 입은 화와 복을 동시에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다섯 번째는 조금이라도 오목한 데가 있으면 우선 그곳을 물처럼 가득 채우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작은 것들을 힘써 모아 큰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옥에 티가 있다고 옥을 버리지 않는다. 옥에 티가 있다고 옥을 버리지 않는다. 실제 그들이 버리는 것은 돌이며 돌을 버림으로써 옥을 얻는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버려야 나머지 전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일부러 정보를 흘려서 반응을 탐지하면서 그것으로부터 기회가 되는 소설을 얻는다. 여덟 번째, 뜻밖의 이익을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 토끼가 나무에 와서 부딪혀 죽으면 그저 주워가되 매번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요행을 실력으로 승화시킬 줄 안다. 아홉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석 상대의 위험도 감수한다. 빼낸 아랫돌은 윗돌이 내려앉기 전에 재빨리 채우면 된다. 열 번째는 멈추어야 할 때를 안다. 그들은 경험과 직관을 사용하고 기회로 보이는 사건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절정과 그 끝을 파악하고 있다. 11번째는 기회 앞에 겸허할 줄 안다. 기회 앞에 겸허할 줄 안다. 기회는 때로 선의 얼굴과 악의 얼굴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제목에서는 지금까지 정의한 것들을 다시 정의해보라. 진정한 성공은 정신과 물질 모두에서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내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말하는 효율적인 경영 지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공을 정의하라 하였다. 사업을 하며 나는 왜 빌 게이츠가 성공하라거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지 않고 성공을 정의하라고 했는지 수없이 자문해 보았다. 그가 의도한 바야 어떻든 내 나름대로 내린 해답은 이렇다. 모든 성공은 미완이며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켈리는 최고 경영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조건으로 현재의 성공은 잊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더 성공을 정의하라는 말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성공을 정의하라. 첫째, 야생의 세계에서는 살아남은 자만이 정의 내릴 수 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정의가 성공을 정의 내리기 위한 그 제1의 원칙이다. 두 번째는 과정으로서의 성공에 눈 멀지 말고 보다 크고 원대한 꿈을 갖고 나아가라. 세 번째는 삶의 과정은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사이이다. 삶의 과정은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사이이다. 그것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순간은 당신이 결정하지 못하지만 과정은 결정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강한 의지 뒤에는 언제나 남을 위해 흘릴 줄 아는 눈물도 있어야 한다. 성공한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세상을 보다 넓고 아름답게 적신다.
다섯 번째는 인생과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마라. 당신이 지나간 자리에 배설물들이 가득하다면 개떼들이 쫓아다닐 것이다. 어차피 언젠가 썩어갈 육신일지라도 마음만은 깨끗이 하라. 여섯 번째는 혼자만의 가족과 안락이 아닌 이 세상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인가 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묵묵히 걷는 자의 땀을 기억하라는 제목에서는 안나 브루나는 걷는 자에게만 천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다가가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삶이 아름다운 것은 삶의 긴 여정을 적시는 땀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좋은 때를 잘 알고 그 순간을 잘 잡아서 성공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무리한 게임을 하지 않고 할 때와 안 할 때를 분명히 알고 서신하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성공을 위한 작은 습관이라는 제목에서는 습관은 아주 작다. 그러나 그 관성은 가장 힘세다.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그것을 습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성공을 향한 자기 경영 편에서는 속도를 달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속도는 자기 속도를 만들라. 속도를 달리하라. 그것이 자신을 남과 구별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속에 새로운 기업 기회가 있다. 네트워크 속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숨어 있다. 성공한 어떤 사람도 혼자서 일을 해내지 않았다. 사람과의 관계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낸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 공유, 확장이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플랫폼 형태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네트워크 속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는 이런 것들을 초연결, 초공유 이런 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사업의 기회를 숨어있는 사업의 기회를 잘 찾을 수 있는 특히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특별히 저는 유의를 하고 있고 이런 쪽에 눈을 뜨고 사업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꼭 과거에 비해서는 성공의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강점을 찾아내 독자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일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사람과 사안 사이의 효과적인 관계를 찾아내어 이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연결이 중요한 겁니다.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한 환경에 대응하는 경영의 첫 번째 단계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규모가 동일한 것이라면 범위는 다양성이다. 다양성은 생존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다. 다양성은 하나의 실패를 만회하도록 해준다. 초과 자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억 원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원칙이 부합된다면 사업은 승부를 걸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는데 여기에 충분히 이런 원칙이 부합된다면 사업의 승부를 걸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풍부함을 실현하는 사업인가? 둘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상품화하는 사업인가? 셋째, 무한히 넓어지는 감동을 상품으로 하는 사업인가? 넷째, 이해하기 쉬운 것과 사별화에 기초한 것을 상품화하는 사업인가?
5째, 발상의 차이를 상품화하는 사업인가. 6째, 고객의 고객을 고구마 줄기처럼 잡아당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정보를 관리하라. 정보화 사회에서 연결, 공유, 확장 이런 부분들 정보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설적인 예의 같지만 메모를 하는 이유는 잊기 위해서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항상 부지런한 귀와 눈과 발을 갖고 있다. 자신의 주변에 자신의 성공을 위한 훌륭한 정보 관리 사설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고 합니다. 주변에 지금은 그런 정보 관련 사설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매우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관리를 위한 10계명이다. 때와 장소에 따라 이를 정확하게 가려 쓰는 지혜를 갖자 합니다. 첫째, 메모하라. 둘째, 사람을 잘 활용하라. 셋째, 대중매체를 잘 활용하라. 넷째, 입맛에 맞게 요리하라. 다섯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라. 여섯째, 노하우보다는 노웨어가 중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타이밍을 생각하라. 쓰레기 정보는 버려라. 정보를 공유하라. 정보 관리를 위해 계속 투자하라.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적절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저자는 4차 산업혁명에까지도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책을 잘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심 있는 분들의 꼭 이 책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